네, 이번 시간은 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ETF 머니 무브 시간인데요. 역시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이 그래도 좀 이어진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휴전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표 발표에 있어서는 약간은 우려스러운 지표 발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9월 달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오히려 7월 달로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개선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심리 개선에 대한 효과는 결국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일으켰는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고요. AMD, 인텔 이런 종목들, 마이크론까지 결국에는 이런 기술주 중심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또 한 주였고 그 안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위권 내에 보니까 코인도 있고요, 천연가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눈에 띕니다. 순위권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이지은 대표의 상승률 원픽 ETF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 가지 좀 ETF 상품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주간 상승률 보면 좀 특이한 좀 상품이 있기도 해요. 저기 스트레이티지와 코인베이스 ETF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두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인베이스 관련돼서 100% 그리고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100% 각각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데 결국에는 두 기업 모두 비트코인과 연결고리가 깊기 때문에 ETF 관련돼서도 비트코인 관련 두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저는 저 안에서 AMD 두 배 디렉시온 상품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AMD 디렉시온 상품이 왜 갑자기 좋아졌냐. 사실 AMD는 엔비디아 대항마라는 칭호는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두 그룹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는데요. 글로벌 IB 쪽에서도 부정적이고 약간은 회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AI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시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추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AI 가속기에 대한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았고요. 메타와 오라클과의 협력 관계도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고객사를 계속해서 저변 확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 좀 긍정적인 시각이 열렸고 오랜만에 순위권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네. 자, AMUU라고 하죠. 네, 이것을 뽑아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ETF 중에서 대표님이 또 공략주로 또 선정한 종목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ARKX라는 이제 우주 항공 쪽에 좀 투자를 하는 상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우주 항공 쪽? 네,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가권을 좀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가 예전만큼의 그런 상승세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시장은 성장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주 기술에 대한 부분, 혁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을 하는데 이 안에는 드론에 대한 기술, AI, 로봇, 로켓, 아까 이제 ETF 수익률 상위에 로켓랩이 있었는데 이 로켓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연동돼서 생각을 하면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상품은 고수익, 고위험 이 두 가지의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변동성에 대한 무게를 실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호흡을 좀 천천히 하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 주로 있다 보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 테마를 이렇게 좀 뽑아주셨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분할 매도 관점 얘기해 주셨고 워낙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좋으니까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ETF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참 스펙타클했습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순항을 하다가 네. 이제 장 후반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나와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별 변동성은 좀 큰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의 물량이 압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때 개인이 그 매수세를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B2에 대한 우려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고객에 대한 예탁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 좀 다변화가 많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그리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 후반에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가 워낙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다 보니 시장의 관심도가 좀 쏠렸고 수익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팔라듐 선물은 우리가 원자력 관련돼서 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지금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반적으로 IT 산업 쪽에 좀 투자를 하는 상품이 많았고요. 원유 선불 인버스 같은 경우엔 중동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급등이 잠재워졌고 오히려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를 하면서 빠지는 쪽 인버스 상품이 수익률 상단에 자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주 후반에는 실적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조선과 방산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좀 여러 가지 하드캐리를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다이나믹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초반부터 잘 버텼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 보니까 IT 산업 쪽이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우리 이지은 대표가 볼 때 한국 수익률 상위권 중에서는 어떤 종목 그래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반도체를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예, 반도체. 타이거 이제 ETF 상품인데 IT 200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 주간 상승률 지금 10.60%를 시현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레버리지 상품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 여러분들이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예전에는 레버리지 상품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담고 있는 상품에 투자를 잘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레버리지 상품도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다가왔고요. 이 담겨 있는 종목들을 보면 결국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결국 30만 원을 터치를 해줬고요. 시가총액 200조를 넘기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물론 350조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일각에서는 아직 그 캐파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글로벌 아이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의 TP를 34만 원, 35만 원까지 제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보여줬고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AI 쪽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기업들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고 뒤를 따라서 삼성전자도 있고 또 여러 기업들 SK 스퀘어도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몫을 좀 차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내가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본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고 이지은 대표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국내 ETF 중에서 이지은 대표의 또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최근에 이제 섹터들 중에서 잘 갔던 섹터들은 ETF 상품들도 고점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찾고 찾아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한번 ETF 상품을 좀 발견을 해봤는데요. 네. 관련돼서 SM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그리고 뭐 하이브, CJ ENM, 그러니까 많은 엔터주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SAMG 같은 경우에는 쌈지 엔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핫쇼핑이 엄청난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확장하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디어유도 지금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디어유가 중국 쪽에서 팬 소통 플랫폼에 대한 출시 이벤트도 있다 보니 앞으로 중국 시장 개방에 있어서 엔터주들과 함께 봐야 되는 대표적인 플랫폼 종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주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이 잘 잡혀 있는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컨텐츠 관련돼서는 정부 정책 관련돼서 AI 시장에 100조 투자, K컬처에 300조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들이 좀 큰 카테고리에 있는데, 그중에 K컬처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했을 때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계속 좀 우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모멘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해서 고점까지 가려면 좀 많이 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매력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가 엄선한 공략주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 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30만 원 최근에 터치를 하고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살짝은 우려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생각을 했을 땐 이번 주에는 상반기 결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번 한 연도에서 상반기의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움직였어야 되고, 이제는 하반기 본격 레이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을 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곧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실적 시즌에 과연 어떻게 실적주로 수급이 이동할지, 아니면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성장주들의 초점이 맞춰질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증시를 3,100선까지 올려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의 역할이 굉장히 톡톡히 있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또 다음 주에는 얼만큼 유입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생각보다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좀 더디다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들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스텝 밟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야말로 더욱더 천천히 스텝을 밟고 가신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는 더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크게는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매매를 하실 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천천히 매매해서 좋은 수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